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기업들의 CEO들은 대부분 인도인들입니다. 미국 기업에서 인도계 CEO를 쓰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는 분위기죠. 구글의 CEO는 선다 피차이이고 인도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사티아 나델라이고 인도인입니다. 유튜브 CEO는 닐 모한이고 인도인입니다. 어도비 CEO는 산타누 나레인이고 인도인입니다. IBM CEO는 아르빈드 크리슈나이고 인도인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CEO는 산자이 메로트라이고 인도인입니다. 스타벅스 CEO는 락스만 나라시만이고 인도인입니다. 비메오 CEO는 안잘리스도이고 인도인입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아제이 방가이고 인도인입니다. 온리펜스 CEO도 인도인, 샤넬 CEO도 인도인, 네뎁 CEO도 인도인, VM웨어 CEO도 인도인, 노바티스 CEO도 인도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CEO도 인도인, 알버스 컴퍼니 CEO도 인도인입니다. 온 세상이 인도인입니다. 우리가 TV 같은 매체로 접하게 되는 인도는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위생적인 나라인 것 같던데 유독 인도에서 천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인도에서 천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인도는 우리보다 인구가 30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0.1%가 천재라고 가정해도 5만 명에 불과하지만 인도는 15억 인구 중 0.1%니 150만 명이 천재라는 거죠. 하지만 인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CEO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운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진짜 인도계의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 말하죠. 인구가 자그마치 15억 명입니다. 이 15억 명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겠죠. 그리고 그중 극악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입시 경쟁입니다. 한국도 입시 경쟁이나 교육열하면 어디에서도 지지 않는 악명 높은 나라입니다. 이제 한글을 배운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학생들의 선행학습은 기본이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원을 다니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인도와 비교하면 교육열이 귀여운 수준입니다. 인도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거죠. 인도의 어린 친구들은 모두 하나같이 같은 꿈을 꿉니다. 그들의 장래희망은 엔지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바로 IIT라 불리는 인도 공과대학이죠. 수많은 아이들이 인도 공과대학에 모든 인생을 겁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우리 자녀가 인도 공과대학에 가길 염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토록 인도 공과대학에 입학하려 할까요? 인도 같은 경우 인구의 80% 정도가 힌두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힌두교에 기반한 카스트 제도가 생활 양식과 가치관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인도 헌법에서는 카스트, 즉 직업에 따라 사회계층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카스트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카스트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불가촉 천민의 밑바닥이었지만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가장 높은 계층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티켓이 바로 인도 공과대학에 입학하는 겁니다. 인도 공과대학 입학 타이틀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를 일으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공과대학을 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인도에는 150만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마다 전교 1등들이 있겠죠. 이 말은 각 학교를 대표하는 친구들이 150만 명이란 건데 이들이 모두 IIT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각 학교의 전교 1등들은 IIT 입학을 준비하면서 처음 진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1등이 아니게 되죠. 인도에서는 매년 2,850만 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이 졸업생들 중 성적이 상위 25%에 든 학생만이 IIT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JEE라는 시험을 치게 되는데 JEE 시험은 메인과 어드밴스 이렇게 1차, 2차로 나뉘어지고 1차 시험인 JEE 메인을 통과해야 2차 어드밴스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생애 2번까지만 볼 수 있죠. JEE 1차, 2차 시험을 통과한 친구들은 상위 0.1%의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16,000여 명의 학생들만이 IIT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0.1%의 학생들을 다시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고 1등부터 인도 공과대학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IIT 대학은 인도 전역에 23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중 최상의 캠퍼스라 불리는 IIT 마드라스, 봄베이, 델리 같은 캠퍼스에 입학했다면 이는
최상의 명예를 얻은 겁니다. 하지만 해당 캠퍼스 신입생은 고작 2,0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당연히 수천만 명의 학생들 중 IIT에 갈 수 있는 0.1%를 선별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제2 시험에는 0.1%와 0.2%를 선별해내는 킬러 문항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각 문제의 난이도들은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교육만으로는 IIT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걸 부모님들도 알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준다는 의지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사교육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치동이 있다면 인도에는 코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전체가 거대한 학원입니다. 공교육으로는 최상위 대학에 들어갈 수 없으니 매년 30만 명의 학생들이 고향을 떠나 코타로 집결합니다. 도시 자체가 세계 최대 학원가라는 명성답게 도시 골목마다 입시학원 광고와 원생들의 시험 순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타로 온 학생들은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수업을 포함하여 하루 종일 학원에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고 학교에는 졸업시험이 있는 날에만 가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코타가 있는 라자스탄주의 법이 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타라는 작은 동네에 고등학교만 무려 350개가 있습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대개 학원의 1년 수업료는 약 16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생활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2 1차, 2차 시험을 다 준비하게 되면 1년 학원비는 2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이는 인도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6개월은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비싼 학원비를 지불합니다. 상위 계층을 제외한 대다수 부모들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친인척들이 모두 돈을 대거나 땅을 팔고 대출을 받아서 여러 가족이 한 명에게 베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온 집안이 한 명에게 서포트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IIT에 합격을 한다면 누구나 꿈꾸는 화려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졸업 시즌만 되면 구글, 애플, 인텔, 엔비디아와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한 달 전부터 학생들을 뽑아가는데 취업률은 100%입니다. 기업들도 서로가 뛰어난 인재를 뽑아가기 위해서 더 높은 연봉을 부르기 때문에 인도에서 상위 5%가 들어갈 수 있는 100개의 대학들과 비교해도 평균 연봉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러니 인도 전역의 부모들이 전 재산을 걸고 베팅을 해볼 만한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카스트에 따른 직업의 차이가 여전히 현실 속에 남아있는 인도 사회에서는 빈곤에서 벗어나고 신분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IIT 공대를 나오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코타 안에서만큼은 철저한 경쟁에 따른 계급제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경쟁자이니 뒤처지지 않게 죽어라 공부만 해야 합니다. 내가 숙제를 못했거나 수업 준비를 꼼꼼히 못해 남들보다 뒤처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인도 공과대학에 들어갈 똑똑한 학생들은 코타에 충분히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수반합니다. 인도 교육 체제가 엘리트만을 밀어주고 소수의 명문학교 중심으로만 발달하다 보니 이 그룹에서 배제된 수많은 청년들은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해 학업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물론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돈을 모으지 못해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소외된 계층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강제로 공부를 좀 해서 선택받은 아이들은 온 집안이 나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지고 성적이 떨어지면 집안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는 넘치지만 황금 티켓을 잡을 수 있는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극소수에 포함된 사람들은 미국에서 기술 부문 최고 전문가로 대우받으며 엄청난 돈을 벌지만 대다수 청년들은 기초교육조차 받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도는 최첨단 IT 산업들과 극단적인 빈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가 과연 인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궁금하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